소설을 이렇게 갖다 놨을까라고 이야기를 조금 의심은 한번 해봅니다. 소문난 풍류랑 김생은 남자 주인공 취중에 말을 탄 채 왕자인 회산군의 시녀 영영을 목격한 이후에 아리따운 여성을 만나고 그 후부터 그녀를 사모하던 중 금지된 사랑이지. 영영의 이모를 통해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녀를 기다립니다. 영영의 이모가 알았어. 내가 영영이 데려올게. 김생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일었다. 왜? 영영과의 만남 직전. 만남을 앞두고 가슴이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지.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책상에 기대어 앉아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학수고대. 그러나 시간이 거의 정오가 되었는데 끝내 그림자 하나 나타나지 않자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거 영영이 보여준다 그래 놓고 안 오는 거 아니야? 불안해. 그래도 바보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으니 그만큼 그녀에 대한 사랑이 컸단 얘기지. 마치 그 모습이 설이 맞은 파리같이 처량해 보였다. 견디다 못한 김생이 마침내 벌떡 일어나 부채로 대들보를 치면서 노파를 불러 말했다. 아따 승질 더럽게 급하네. 기다리는 눈은 뚫어지려 하고 근심 쌓인 나의 애는 끊어지려 하오. 많은 행인들이 지나갔는데 영아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내 희망은 끊어진 거 아닙니까? 자신의 기다림과 얼마나 애타는지 기다림과 애탐을 강조해주고 있죠. 노파가 위로하면서 말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노파도 얘네 둘이 만나게 해주려고 중간에 보면 엄청 노력 많이 했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위로해주고 도련님께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잠시 밖에 창밖에 신발 끄는 소리가 멀리서 차츰 들려왔다. 가슴이 두근두근. 영영이 소리죠. 김생이 놀라서 달아봤더니 바로 영영이었다. 손뼉을 치면서 말을 했다.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유후. 기쁨이지. 이렇게 감정 조울증 있는 애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노파 역시 어린아이가 엄마를 본 것처럼 기뻐했다. 그런데 영영이 이제 집에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앞에 느티나무 막 이렇게 있고 버드나무 아래에서 밤빛 털을 가진 말이 곱게 길게 울고 있고 이상한데 우리 집에 말이 한 마리가 있어. 우리 집에 말 타고 올 만큼 높은 사람 올 일이 없는데 말이 길게 울고 뜰가에 서늘한 그늘 아래 하인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하인들이 이렇게 줄 서서 서 있어. 영영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머뭇거리고 감히 집 안으로 발을 들여두지 못했다. 뭔가 좀 수상한 냄새가 나서 응? 하며 집으로 못 들어가고 있었지. 이에 노파가 진짓 영영을 꾸짖어 말했다. 마치 연기하듯이. 의심하지 말고 들어와. 너는 이 도련님을 모르느냐? 이분은 곧 내 죽은 남편의 친척이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야 이거. 마침 누추한 집에 오셨다가 장차 손님을 전송하기 위해 머물러 있었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늦었느냐? 네가 끝내 오지 않아 걱정되어 네 부모님 제사를 내가 미리 지냈다. 빨리 들어와서 술장 차려서 도련님께 한 잔 올리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결국엔 뭐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둘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하고 있다. 영영이 노파의 말대로 술상을 받들고 나오자 노파는 김생과 함께 술잔을 주고받았고 술이 반쯤 취할 즈음에 김생이 영영에게 말했다. 낭자도 들어오시오. 나도 지나가다가 여기에 들른 것이오. 온통 거짓말. 영영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마주대하지 못했다. 남녀가 유별하니까. 이에 노파가 영영에게 말했다. 너는 깊은 궁중에서 생장하여 세상의 인정과 이치가 어떤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네가
능히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사람이 오고 손님이 오면 술잔을 주고받는 건 예의라는 건 알지 않느냐? 빨리 여기에 있는 도련님하고 술 한 잔 주고받고 하라고. 영령은 술잔을 받긴 했으나 오히려 불쾌한 듯 향기로운 술잔을 어렵사리 붙잡고 살짝 붉은 입술에 대기만 했다.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나 보죠. 다음 페이지. 두 사람은 회산군 댁으로 남몰래 들어가 인연을 맺지만 영영의 처지 때문에 헤어지고 김생은 몇 년간 공부하여 장원급제합니다. 남몰래 들어가 인연을 맺습니다. 자유연애했고요. 영영의 처지 때문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사회적인 제약이 있었던 거지. 사실은 사회적 제약을 떠나서 목숨 걸고 연애하는 거지. 3년 동안 육아에서 3일 동안 육아에서 김생은 머리 나이에 개수나무 꽃 꼽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꼽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그거 꼽고 손에는 상알로 된 홀 지팡이를 잡았다. 앞에서는 두 개의 일산 햇볕 가리개를 쓰고, 조선시대에 햇볕 가리개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높은 신분입니다. 뒤에서 동자들이 옹위했으니 좌우에는 비단 옷을 입은 광대들이 제주를 부리고 악공이 연주를 한다. 엄청 화려하네. 고시 패스한 거니까요. 길거리를 가득 메운 구경꾼이 김생을 마치 천상의 신선인 양 바라보았었다. 김생이 얼큰하게 취한지라 의기가 호탕해져 채찍을 잡고 말 위에 걸터 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솔직히 좀 재수없어. 갑자기 길가에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100걸음 정도 둘러 있었으며, 오, 집이 엄청 커. 세도가의 집인가?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다. 집이 고급 집이야. 집 자체가 화려해. 섬돌과 뜰은 온갖 풀과 초목으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나비는 희롱하듯 벌은 미친 듯 그 사이를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떠한 집을 묘사해주고 있죠? 누구냐 했더니 회산꾼댁입니다. 회산꾼댁이면 영영인데, 나 벼슬 공부하는 3년 동안 우리 영영이 잘 있었나? 궁금하겠지. 김생이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 일어나지 않았다. 이 새끼는 그냥 연기하고 거짓말하는 게 일상이네, 그냥 아주 그냥. 궁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 나오자 구경꾼처럼 저자에 몰려들었다. 이때 회산군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며,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제약이 이제 사라진 거지. 궁인들은 이제 막 상복을 벗은 상태였다. 그동안의 부인은 마음 굳힐 곳이 없어서, 누구 부인? 회산군의 부인. 김생을 혼자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들의 재주가 보고 싶었다. 전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그냥 밑줄 긁 거예요. 옆에 문제 푸시는데 도움되라고. 그래서 시녀들에게 명하여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옮기고 비단으로 짠 자리에 죽부인을 베개 삼아 누이게 하였다. 김생은 여전히 어질어질하여 깨어나지 못한 듯이 누워져 있었다. 새끼 연기 쩌는데? 이윽고 광대와 악공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풍악을 울리며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이고 신난다. 궁녀들의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푸른 귀밑털에 구름 같은 머리채를 한 채 주렴을 걷고 지켜보았는데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영영이 없어.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생사조차 알고 없었는데, 어머, 한 낭자가 나오다 나 김생 보고 다시 들어가서 눈물 훔치고 안팎을 들어다니며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거 뭐야? 아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은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까 두려워한 것이었었다. 자신이 얼마나 저 도련님 봐서 기뻤을까?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일단 날은 어두워지려고 했고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놀라는 척 물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또 연기하고 있네. 궁중의 늙은 노비인 장획이라는 자가 달려와 말했다. 회상군 댁입니다. 김생이 더욱 놀라는 척 말했다. 내가 이곳에 어찌해서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 시침이 떼고 연기하고 있죠. 왜?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를 감추려고. 장횡이 사실대로 말하자 김생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고 부인이 술로 김생의 갈증을 걱정하여 영영이한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바로 이제 얘네들이 만남에 다시 만남 재회의 계기가 되는 거겠지.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가까이 되었으나 서로 말 한마디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으로 편지를 떨어뜨리고 대담한데? 나 대담하다고 써야지.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워 소매 속에 옮기고 나오고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얘가 나중에 죽은 회산군의 부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둘이 같이 잘 살고 그리고 됐어 난 너만 있으면 돼 하면서 벼슬 그만두고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인상이 써지죠. 이 영영이는 남자가 성공했다라는 걸 바랬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옆에 1, 2, 3번 2분 드릴게요. 틀린 거 찾기. 정답은 몇 번? 디귿. 회산군 부인은 광대의 제주보다 김생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아니요. 광대의 제주에 관심이 있었지 김생에게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건 3번 디귿. A는 술이고요. B는 영영이가 들고 나온 차지.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2번. A는 술을 내왔죠. 노파가 김생을 위해서. 차를 내왔죠. 회산꾼댁 부인이 김생을 위해서. 그래서 정답 2번. 밑에 3번 볼게요. 김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생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이면서 마치 연기하듯이 혹은 연극하듯이 말하는 인물이다. 노파의 집을 방문한 것이 미리 약속된 일정이라는 점에서 나다에선 들어놓은 것이 의도에 따른 결과고 시침이 떼고 던지는 주문이다. 모두 요놈이 하는 연기에 해당됩니다. 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